광견병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동물의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동물이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광견병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개한테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개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 동물들이 광견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권에선 광견병을 레이비즈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로 광기, 분노라는 뜻으로 개에 관련된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견병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개가 인간과 접촉이 잦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개 이외에 너구리, 늑대, 여우 등도 광견병의 숙주가 될 수 있고 길고양이도 광견병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미친 개라는 의미를 가진 이 병은 감염되었을 경우 극도의 공격성을 보여 미쳐 날뛰며 다른 동물들을 물어뜯는 성향을 보이는데 얼핏 보면 화가 나서 저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겁에 질려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견병의 무서운 점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인데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감염동물에게 물리기라도 하면 인간도 광견병에 전염이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즉시 쫓아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법이 딱히 없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급속도로 빠르게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광견병 환자가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생존자는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거의 시한부 상태입니다. 감염된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 2개월이 지나면 발병합니다. 물린 부위가 머리에 가까울수록 상처의 깊이가 심할수록 증상은 더 빨리 나타나는데 발병 초기에는 발열, 두통, 식욕저하 등 감기와 같은 흔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광견병이란 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흥분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음식이나 물을 보기만 해도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침을 흘린다고 합니다.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려고 할 때 후두나 횡격막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물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여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감염 환자의 80%가 물을 두려워하거나 심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며 드문 경우 개처럼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2 weeks ago. 이후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몸의 경련과 마비 증상이 반복되다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끝내 호흡근 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발병 직후 10일 이내에 감염 환자는 사망하게 되며 병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한다 해도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선 장기 이식 후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각막을 포함한 장기를 기증한 공여자가 기증하기 전 박쥐에 물린 적이 있다고 주변 인물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은 총 4명인데 한 명은 수술 도중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은 이식을 받은 후 모두 광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선 2005년 이후 광견병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엔 광견병이 아니더라도 파상풍이나 다른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